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한 채 마감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3대 지수 국제유가 폭락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유가 동향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경제 지표 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전거래 이래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떨어진 국제유가가 폭락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불안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유가 폭락이 경제 현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부담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이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주당 순이익이 1달러 57센트로 나타나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에서 1,577만 구독자가 추가로 가입하는 등 집콕주로 떠오른 넷플릭스. 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만큼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코카콜라의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달 들어 전 세계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고됐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외신 소식에서 더욱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와 의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기대가 남아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방안이 이날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또 지표가 개장 이후에 발표가 됐죠. 미국의 지난 3월 기존 주택 판매가 8.5% 큰 폭으로 감소해 시장 예상을 밑도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소식 역시 이날 지수 하락에 힘을 보탠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시죠.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가운데 다우지수 소폭의 등락을 거듭했지만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2.67% 하락해 23,01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3% 넘게 빠졌습니다. 3.48% 빠진 8,263포인트의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고요. 하락 출발에 장중에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그래도 다소 소폭 만회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역시나 장중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3% 넘게 빠졌습니다. 2,73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낙폭을 줄여가는 듯 장 후반에 낙폭을 줄여가는 듯 보였지만 회복을 하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또 한 번 하락 마감하면서 이번 주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자, 국제 유가가 또다시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제 유가는 지난 밤 사이에 이 6월물마저도 거의 6달러 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유례없는 투매가 나타나면서 40% 넘게 폭락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건 이제 5월물입니다. 5월물 가격은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되면서 플러스 9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6월물을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6월물 선물 가격은 현재 한 30% 정도 하락한 채 1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유가의 변동폭은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자 이 현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마저도 하락하면서 금 가격은 0.8% 하락한 1,697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이 경기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10년물 국채 금리는 0.6%가 붕괴됐습니다. 0.6% 밑으로 내려가면서 0.564%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달러는 계속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금에 대한 확보 수요가 더 커지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또 올랐습니다. 0.24% 오르면서 100.19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장혜진 앵커가 골라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건강 이상설이 외신들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네요. 맞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에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위중한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recently had surgery, could be incapacitated. 불능의 상태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김정은이 최근 cardiovascular surgery죠.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수술 이후에 중대한 위험에 처했을 수 있고 미국 정부가 현재 그 정보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미국 관리는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우려는 신뢰할 만하지만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사실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부정하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CNBC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측근들과 지역을 돌고 있으며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도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지도자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워낙 까다로운 일이다 보니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국제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유가가 6월물마저도 이 WTI 가격이 6월물마저도 장중 한때 40%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유가의 움직임을 장중 변동폭을 살펴보자면 장중에 6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6월물이 13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물 가격이요. 사상 초유의 이런 투매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증발한 상태인데다가 재고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까지 소진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월가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체방크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 펀더멘털의 초약세가 예상이 된다면서 5월이 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이너스 유가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위터를 통해서 에너지부와 재무부 장관에게 이 중요한 기업들, 이 석유 기업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도 유가가 시장 향방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종목 소식입니다. 앞서 시황에서 코카콜라의 실적 발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코카콜라가 코로나19 여파에 이달 들어 매출이 25% 넘게 감소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Coke's sales fizzle이라는 뜻은 이 쉬 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김이 빠지다 이런 소리인데요. 코카콜라는 시장 예상치보다 양호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의 폐쇄령으로 인해서 영화관이나 사무실, 자판기, 또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서 음료를 찾아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달 들어서 전 세계 매출이 25% 감소를 했는데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코카콜라의 1분기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은 0.51달러 51센트로 시장이 예상했던 44센트보다는 상당히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줄어든 86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나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많은 수치였지만 이달 들어서 매출이 감소한 것이 크게 영향을 줘서 코카콜라 이날 2% 넘게 빠진 흐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코카콜라에서는 철회를 하면서 주가의 악재로 또 작용을 했고요. 코카콜라는 팬데믹이 2분기 및 올해 남은 실적에 미칠 영향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는 경제 봉쇄 조치의 기간 및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 2분기의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최근 코카콜라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배달 주문이 늘어남에 따라서 온라인 광고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기업은 좀 신생 기업이긴 한 이 비욘드 미트입니다. 비욘드 미트가 스타벅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수요일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중국의 이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 채식고기로 만든 비욘드 미트의 이 메뉴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비욘드 미트는 이 소식과 함께 오늘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비욘드 미트는 8% 급등한 채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은 현재 이 중국 내 매장 가운데 95%가 재개된 상태입니다. 중국은 그래도 다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좀 빠르게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고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스타벅스 매장도 95% 정도가 재개가 된 상태고요. 자, 이런 가운데 스타벅스 중국 매장에서 비욘드
비욘드 미트에 채식고기 메뉴가 출시된다는 것은 그동안 이 비욘드 미트가 중국 시장 진출을 못했었지만 중국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이 외신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현재 이 캐나다와 함께 캐나다 시장에는 이미 진출을 좀 한 상태이고요. 캐나다 시장에서는 채식고기 메뉴가 스타벅스에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의 진출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메뉴 출시로 인해서 중국 시장 진출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